라이노 기초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거 할 차례죠.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커브 돌출. 법선 방향이 뭐죠? 노멀 방향이죠. 노멀 방향은 서피스 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 그게 법선 방향입니다. 여기 하얀색 화살표가 노멀 방향, 법선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이제 평평한 서피스일 때는 노멀 방향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얘가 차수를 바꿔서 곡면이 되자마자 노멀 방향은 무한대로 바뀌게 되죠. 노멀 방향의 개수는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뭐 점의 개수만큼 생기겠죠.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무한대로 모여야 선이 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법선 방향으로 돌출한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법선 방향으로 하려면 서피스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서피스 상의 커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피스 상의 커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에 있는 커브 선택, 그 다음 기준 서피스 선택 해주면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법선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법선으로 할 거냐 접선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메뉴도 있고요. 접선은 뭐죠? 네, 접선은 곡선에 접하는 직선입니다. 여기 이제 뭐 동그라미가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직선을 그릴 때 여기 접선에 접하는 게 있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그곳이 접점이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접선이겠고요. 국어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접선, 접점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접선으로 했더니 접점이었나? 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이런 면이 그려집니다. 아주 부드럽게 만나는 곳이겠죠. 꺾여 있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 커브 선택, 서피스 선택. 지금은 접선, 법선은 노멀 방향, 수직인 방향. 그렇죠.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숫자만큼, 원하는 길이만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보면 반전도 있었죠. 반전하면 그 반전. 근데 지금 처음 상태에서 양수를 넣으면 바깥쪽으로 가고 음수를 넣으면 안쪽으로 갑니다. 아까는 그냥 1이었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안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옵션이겠죠. 자, 일단 패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뭐 패스는 좀 있다 하죠. 일단 선을 두 개 그어보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뭐 하나 밀어 복사해서 이 녀석을 투영을 한번 해보죠. 투영 하게 되면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얘를 저 커브로 자르죠. 이렇게 잘라서 이 녀석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요. 굳이 커브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굵은 선이 커브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격 이렇게 하고 서피스 커브 선택, 서피스 선택. 안쪽으로 뭐 마이너스 1 해놓고, 그 다음 바로 마이너스 1 하고, 안쪽에 뭐 연결을 하면 로프트로,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아주 그냥 산산이 조각이 났군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면 이런 형태도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뭐 파팅 라인 만들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패스. 그 다음 커브 테이퍼 돌출이 있습니다. 모양이 딱 올라가면서 좁아지거든, 이런 거죠. 넓어지기도 하겠죠. 동그라미 하나 그릴까요? 육각형 하나 그릴까요? 육각형, 오각형, 육각형, 6,
해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돌출하는데 그냥 돌출하게 되면 이대로 쭉 늘어나는 거였죠. 하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서 아니면 넓어지면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냐? 여기 이 숫자입니다. 이거는 각도예요. 지금 20이죠. 자, 20으로 해놓고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죠. 여기가 20도란 얘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각도 보는 게 어디 같더라?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20도. 그러면 얘를 돌출할 때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넓어지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리드가 된 건 솔리드 옵션을 했겠죠. 아니요 하면 구멍이 뚫린 열린 폴리 서피스가 되겠죠. 글쎄요, 이게 어떤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도구일까라는 건 조금 좀 그렇네요. 쓸모는 있겠죠. 가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일에 들어왔습니다. 자, 레일이 필요하겠죠. 커브 하나 그릴까요? 아니면 직선 하나 그리죠. 그리고 이 녀석을 복사해서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직선 하나 그려주고, 이 정도만 준비물이 있어도 갖고 놀만 하겠네요.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복사를 하죠. 차수 변경 3 해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미리 만들겠지만 시간이 안 걸리는 건 안 만드는 이유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레일부터 해야 되는군요. 이건 투레일이고 원레일은 뭐 이거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자, 짜잔, 이렇게 원레일 레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면 커브 선택. 완료되면 엔터라는 건 뭡니까?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해보죠. 여기 보면 자유 형식, 로드라이크 탑, 프런트, 라이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단수나 없음, 이건 재생성은 다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허용호체에서 맞춰서 할 거냐, 아니면 점을 5개 넣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확인. 당연히 히스토리가 됩니다. 다시 하죠.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확인 하면 얘를 움직이면 따라오겠죠. 얘를 점을 켜서 편집을 하면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얘를 움직여도 따라와요.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죽었네. 근데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쟤를 차수를 바꿔보죠. 3 점을 키고 움직이면 변화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달리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단면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단면 2개 이상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일단 선택하고 단면 선택하고 그 다음 완료되면 엔터 옆에 뭐가 있죠? 점이 있습니다. 점하고 점 지정 어디에 할까요? 끝점 했더니 이렇게 뾰족한 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었죠. 가운데 단면이 있을 때 어느 반쪽만 그려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투레일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투레일 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반쪽만 되죠. 점. 제가 엄한 걸 눌렀나봐요. 다시 레일 단면 점. 또 이렇게 됐네요.
처음부터 점을 선택할 것을 다시 합니다. 제가 좀 어리버리하죠 오늘따라. 점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 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뱅글뱅글 돌아버렸네요. 여기서 좀 바꿔주면 네 반대로 돌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군요. 미리 보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돌았을까요? 일단 이거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고 안 된 패스지 뭐. 자, 레일 선택, 그 다음 단면 커브, 점도 선택 가능하니까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도네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점은 어떤 방향을 지정할 수 없는 뭐 위치만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안 되게 하려면 투레일로 했어야겠죠. 뭐 어찌됐든 원레일에 점 옵션도 있더라 라는 거죠. 다른 옵션 더 없죠. 이렇게 해서 네 확인.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결합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투레일 레일 두 개가 필요하고 얘도 뭐 여러 개의 단면을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단순 수입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군요. 자, 얘를 잠깐 곡선으로 바꾸겠습니다. 3 곡선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소 커브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그렇죠. 이때 단순 수입을 하면 이 레일의 정보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점이 5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개. 그 다음 과연 이 점의 개수가 다르면 단순 수입 옵션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그 옵션이 상황에 따라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꺼졌죠. 그럼 이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커브에 여기 레일 커브에 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켜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시 4개는 재미없으니까 5개로 바꿔보죠. 이쪽도 5개 확인, 그리고 점 켜서 확인. 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죠. 이렇게 단순 수입이 있죠. 됩니다. 됐어요. 확인하고 점을 켜보면 점이 5개죠.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세는 거예요. 5개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닫힌 커브일 때는 단순 수입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또 궁금해지죠. 자, 일단은 이런 폴리 커브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투레일, 아이고 투 안됩니다. 그러면 저게 폴리 커브라서 그럴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수직인 2점. 자, 이렇게 동그란 하나의 커브죠. 닫혀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통점은 아까랑 다른 점은 폴리냐 싱글이냐의 차이고 같은 점은 닫힌 커브입니다. 이걸 가지고 투레일을 한번 해보죠.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 단면 짠 안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의 단면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열려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받아줄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려 있는 폴리커브는 될까요? 참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제가 바로 곡선이 됐을 텐데 직선 됐구나. 다행이다. 자, 얘는 폴리 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투레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커브, 레일 커브가 포인트 개수가 같아야 하고 얘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 수입 옵션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단순 수입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어떤 모델링을 하든 변형이 쉬워야 되니까. 얘를 분해해서 점키면 마음대로 만지작거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만들려면 노동을 많이 하겠네요. 로프트 한 다음에 가운데 뭐 선 추가해서 그걸 또 뭐 이리저리 만져서 만들어야 되는데, 투레일을 쓰면, 투레일 단순 수입 옵션을 쓰게 되면 금방 이걸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전에 그 하트 만들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쭉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옵션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짠, 단면 선택하고 점도 된대요. 그래? 그렇다면 한쪽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군요. 단순 수입은 안 되고요. 처음부터 얘를 모았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저쪽을 이쪽으로 붙여보죠. 이렇게 붙이고, 네, 대충 만들겠습니다. 양쪽 레일 커브의 점의 개수는 같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되면 땡큐죠. 자, 투 레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단면 개수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점도 가능하다. 아까 패치랑 똑같죠. 점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투 레일까지 끝났고요. 여기 이 녀석을 해보죠. 회전, 리볼브죠. 얘도 아마 회전으로 얘는 원형이구나. 다른 게 회전이 있었네. 얘가 회전이죠. 그 로테이트하고 리볼브는 똑같이 회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같은 거예요, 한글로. 자, 저 회전이 뭐냐? 일단은 뭐 어떤 이런 선이 있겠죠. 어떤 그릇 같은 걸 만든다고 치면, 지금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중심축을 그려주면 그 중심축을 가운데로 해서 뺑을 돌려주마. 뺑을 돌리는데 옵션이 여러가지 있단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디폴트 값, 그냥 기본 값일 때 점을 켜보면 변형 가능하지 않은 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거 땡기면 날카로워졌지 하는 기억이 엄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에 변형 가능도 있겠죠. 예. 그러면 포인트 개수도 넣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하면, 네, 단면 지울래 안 지울래 그거겠죠. 일단은 확인, 그냥 360도 누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점을 키면 마음껏 당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360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60도만 할 수가 있냐? 시작각도 꼭 찍어주고 돌리면 180도도 할 수 있고, 적당한 90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쪽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각도 표시 넣고 90도를 누르면 되는군요. 저 위로 붙네. 뭐 어쩔 수 없이 돌려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회전을 쓸 때 커브 선택하고 완료되면 엔터. 이 말은 단면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끝 하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엔터 90도만 되죠. 아까 했던 게 90도인 거예요. 다시 해보죠. 이번엔 명령어 창을 잘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시작각도 0 쭉쭉쭉 해서 엔터만 딱 쳤더니 지금 여기 마이너스 90이라고 써있죠. 얘를 360도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겠죠. 이게 회전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단면 여러 개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개를 해놓고 이 녀석을 뭐 적당하게 뭐 스케일로 내려볼까요? 어디 보자. 얘 히스토리 돼요. 그래서 저런 게 또 있는 겁니다. 어디 보자. 20분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커브 하나,
둘, 셋, 넷. 뭐 혹시나 모르니 순서대로 잘 클릭을 해보죠. 엔터. 회전 추계 시작. 쭉. 히스토리 기록 360도 돼 있나 확인. 엔터. 됐습니다. 이상하게 됐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개가 됐군요. 히스토리는 다 깨졌다고 난리도 아니고. 그럴 거면 왜 그런 메시지가 저를 힘들게 했을까요? 두 개만 될까요?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커브 선택, 커브 선택, 엔터. 쭉, 쭉쭉쭉, 쭉쭉쭉. 삭제하면 커브가 사라질 텐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가 겹쳐 있네요. 그럼 저기서의 완료되면 엔터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 선택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레일 회전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별,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랑은 별 상관이 없죠. 네, 아마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겠네. 와하, 좋겠다. 부럽군요. 네, 부럽습니다. 아주 부럽네요. 3 해서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얘도 히스토리가 되니까 일단은 지금 대충 땡기도록 하죠. 그리고 물론 뭐 회전은 중심축만 잘 지정해 주면 돼요. 오른쪽 레일 회전, 프로파일 커브는 얘입니다. 단면이죠. 그 다음 레일 커브 얘. 그 다음 중심은 전 계속 0을 쓰고 있으니까 0 엔터 하시면 이렇게 별이 되겠죠. 자, 그럼 히스토리가 되는 걸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른쪽 단면 커브, 단면이 프로파일이에요. 여기서는 레일 커브, 그 다음 히스토리 하신 다음에 네, 쭉 잠깐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걸렸죠? 어디 있지? 알 수가 없네. 이럴 때 그냥 필터 한번 써볼까요? 필터. 오이 뭐야? 커브. 커브만 잡게 해놓고 점을 켜고 만져주면 어이구 컨트롤 포인트 제어점.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여기서는 뭐 어떤 커브의 포인트 개수 마음대로 바꿔서 만져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죠? 얘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히스토리가 깨져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얘들, 부모가 된 애들이 누구? 얘가 뭐 엄마면 얘가 아빠겠죠. 자웅동체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얘만 안 건드리고 부모 개체인 이 커브들만 마음껏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쭉 눌릴 수도 있겠죠. 돌아버리네. 줄이면 안 도네요. 늘리면 돌고요. 이번엔 또 반대로 도네. 뭐 그때그때 다른가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얘네들 되게 재밌어요. 얘랑 얘는 별 쓸모는 없지만 신기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뵙죠.